안녕하세요, 여러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의사생활 15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의대에서 배운 지식과 실제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교과서에는 혈당 관리하세요 라고만 쓰여 있지. 70년 동안 드시던 국밥을 끊으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딸뻘 되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달에 제 진료실에 오신 74세 박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한쪽 다리가 없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남은 다리마저 점점 검게 변하고 있었죠. 제가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참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잘못이가? 아, 그 순간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할머니. 다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당 조심하세요 라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중 절반은 본인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여러분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근데 하나 약속해 주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제 환자분 중에 82세에 시작하셔서 완전히 달라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본론 일 아침에 마시는 그 달콤한 한 잔 유혹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따뜻한 차 한 잔부터 찾으시죠? 맞죠? 유자차, 대추차, 꿀물. 몸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TV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자차 한 컵 만드실 때 보통 유자청 2큰술 넣으시죠? 그 안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각설탕 5개예요. 5개.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직접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공복에 드신다는 거예요. 밤새 굶었던 여러분의 몸에 갑자기 설탕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췌장이 깜짝 놀라서 아, 큰일 났다 하면서 인슐린을 미친 듯이 뿜어내기 시작해요. 마치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되면요. 췌장이 지쳐서 쓰러져요.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 할아버지 계셨어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꿀물에 대추차, 점심엔 식혜, 저녁엔 유자차를 드셨어요. 선생님, 나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당 체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185였어요. 정상은 100 미만이에요.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혹시 달콤한 음료 자주 드세요? 아, 그건 차잖아요. 차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차라고 하니까 건강식품 같지만 설탕이나 꿀이 들어가면 그냥 설탕물이에요. 그럼 선생님, 차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든데? 아니에요. 차는 얼마든지 드셔도 돼요. 단, 무가당으로요. 녹차,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둥글레차. 이런 전통차들은 향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당이 전혀 없으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건 맛이 없잖아요. 알아요. 처음엔 그래요. 저도 제 어머니한테 똑같은 말 들었어요. 이거 맛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딱 2주만 참아봐요. 제발요. 2주 후에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이제 이게 더 좋네.
유자차는 너무 달아서 못 마시겠어. 여러분도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바뀌어요. 2주면 충분해요. 김할아버지도 제 말씀 듣고 무가당 녹차로 바꾸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18로 떨어졌어요. 약도 줄일 수 있었고요. 선생님,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론 이 국물에 말아먹는 그 맛의 유혹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밥 드실 때 국물에 말아 드시죠? 그럼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알아요, 알아요. 특히 따끈한 설렁탕에 밥 말아서 후루룩 넘기는 그 맛, 콩나물국에 밥 말아 먹는 그 맛. 정말 꿀맛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당뇨 환자한테는 진짜 위험해요. 제 환자분 중에 72세 정할머니 계세요. 이분은 이가 별로 없으셔서 딱딱한 건 드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국밥을 드셨죠. 아침엔 콩나물 국밥, 점심엔 설렁탕,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말아서요. 5년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발가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력도 반으로 떨어졌고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 국밥 좋아해서 많이 먹긴 했는데. 할머니,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국물에 밥을 말면 뭐가 문제냐고요? 첫째, 씹지를 않아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침이 나오죠? 그 침 속에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씹는 행동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음식이 들어오고 있어. 준비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국밥은 이 과정을 다 생략해버려요. 밥알이 거의 안 씹히고 그대로 위로 들어가요. 그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둘째, 너무 빨리 먹게 돼요. 국밥 한 그릇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 빠르면 5분? 근데 우리 뇌가 배불러. 라고 느끼는 데는 최소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줄 모르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셋째, 국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특히 사골국, 설렁탕 같은 거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기름도 많고요. 당뇨 환자는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에 염분과 기름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가 없는데 딱딱한 건 못 먹잖아요. 해결책 있어요. 첫째, 국과 밥을 분리하세요. 국은 국대로 조금 드시고 밥은 밥대로 천천히 드세요. 아, 그럼 맛이 없잖아요. 처음엔 그래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제 환자분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둘째, 이가 불편하시면 부드러운 반찬을 드세요. 계란찜, 두부조림, 생선살, 삶은 닭고기. 이런 거는 씹기 쉬워요. 셋째, 한 입에 20번씩 씹어보세요. 20번씩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처음엔 속으로 세면서 드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2주만 하면 습관이 돼요. 정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엔 이렇게 먹으니까 먹은 것 같지가 않아라고 하셨는데요. 4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이 확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전에는 그냥 막 넘겼는데 이제는 씹으면서 먹으니까 아,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30에서 40% 줄어들어요. 본론 3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착각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과일은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열에 8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혹시 과일 많이 드세요? 아, 과일요? 그거야 건강에 좋으니까 매일 먹죠. TV에서도 매일 먹으래요.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과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많고요. 근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 얘기예요.
60대 이상 당뇨 환자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다른 얘기예요. 67세 최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과일을 드셨어요. 아침에 바나나 1개, 점심 후에 감 2개, 저녁엔 포도 1송이.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6개월 후 할아버지 당화 혈색소가 11.2%였어요. 정상은 5.7% 미만이에요. 눈에도 출혈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선생님, 저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이래요? 밥도 적게 먹는데?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혹시 과일 많이 드세요? 아, 과일은 몸에 좋잖아요. 여러분, 과일이 왜 달가요? 당이 많아서 그래요. 특히 바나나, 감, 포도, 망고 이런 건 당 폭탄이에요. 바나나 1개에 설탕 14g, 감 1개에 20g, 포도 1송이에 30g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럼 과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과일도 드세요. 근데 종류를 가려서 드시고 양을 조절하세요. 혈당을 적게 올리는 과일이 뭐냐고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요. 사과도 괜찮아요. 껍질째 드세요. 키위, 자몽도 좋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양이에요. 기준은 여러분 주먹만 한 크기 하루에 1번, 그것도 식후에만 드세요.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그리고요,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돼요. 왜요? 주스도 과일 아닌가요? 주스 한 잔에는 과일이 3, 4개나 들어가요. 근데 섬유질은 다 버려지고 당만 남아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최할아버지는 제 말씀 듣고 과일을 바꾸셨어요. 바나나, 감 대신 사과 반쪽이랑 블루베리 한 줌으로요.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혈당이 확 떨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과일도 종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려주시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론 사손주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이에요. 자, 이제 4번째.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손주들 오면 정말 예쁘죠? 뭐든 해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손주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못하죠. 제 환자분 중에 70세 윤 할머니 계세요. 손주가 정말 예쁘신가 봐요. 손주들 올 때마다 떡 사고, 빵 사고, 과자 사고. 할머니 혼자만 먹으면 손주들이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주말마다 그렇게 드셨대요. 인절미, 송편, 초코파이. 3년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발가락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손주들 서운하게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떡이 뭐예요? 순수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특히 찹쌀로 만든 인절미나 경단은 혈당을 설탕만큼이나 빨리 올려요. 떡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30분 안에 60에서 80이나 올라가요. 60대 이상은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45시간 걸려요. 그럼 손주들과 간식을 못 먹는다는 건가요? 너무 슬픈데?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간식을 바꾸는 거예요. 떡 대신 뭘 준비하느냐고요? 삶은 달걀, 치즈, 견과류, 방울토마토. 이런 거요.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똑똑해요. 할머니 건강 위해서라고 설명하면 이해해요. 실제로 윤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어요. 손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가 아프면 너희들 못 봐. 그러니까 할머니랑 건강한 간식 먹자. 처음엔 손주들이 시큰둥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애들이 먼저 할머니 건강 간식 먹어요. 라고 한대요. 그리고 할머니 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건강해야 자기들 계속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면 지금 바꾸세요. 본론 오밤의 유혹, 야식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밤에 TV 보시다가 배고프신 적 있죠? 저녁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요. 나이 들면 잠도 안 오고.
많은 어르신들이 밤늦게까지 TV 보시면서 라면, 과자, 떡 이런 거 드세요. 제 환자분 중에 69세 강 할아버지 계셨어요. 매일 밤 11시쯤 컵라면 드셨대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배고픈 채로 누워있기는 싫잖아요. 2년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신장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가서 피를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라면 하나 먹은 게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밤에 먹는 게 왜 더 위험한지 아세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쉬려고 해요. 당연히 인슐린도 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밤에 먹으면 혈당이 2배로 올라가요. 게다가 밤에 올라간 혈당이 아침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혈당이 높은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요, 신장이 24시간 일하게 돼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신장이 고장나요. 그럼 밤에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방법 있어요. 첫째, 저녁을 든든하게 드세요. 오후 6시쯤 단백질이랑 채소 많이 드시고요. 배가 부르면 야식 생각이 덜 나요. 둘째, 저녁 먹고 나서 30분 산책하세요. 가볍게요. 그러면 혈당도 떨어지고 잠도 잘 와요. 셋째, 정말 배고프면 물이나 무가당 허브차 드세요. 대부분 갈증인 경우가 많아요. 넷째, 밤 9시 이후엔 아예 주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강 할아버지도 이렇게 바꾸셨어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는데요. 6개월 후에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투석 횟수도 줄일 수 있었고요. 선생님,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밤 9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요. 몸이 적응했나 봐요. 여러분,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죠? 정리할게요. 첫째, 아침 달콤한 음료는 무가당 차로 바꾸시고. 둘째, 국물에 말아먹는 밥은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셋째, 당 많은 과일은 베리류나 사과 반쪽만 드시고. 넷째, 손주와 떡 간식은 달걀, 치즈, 견과류로 드세요. 다섯째, 밤늦은 야식은 저녁 6시에 든든하게만 드세요. 선생님, 다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4주 계획을 만들었어요. 1주차 음료만 바꿔보세요. 달콤한 차 대신 무가당 차로요. 이것만 해도 큰 변화예요. 2주차 식사 방식을 바꿔요. 천천히 씹고 국과 밥을 분리하고요. 3주차 간식을 건강하게 바꿔요. 떡, 빵 대신 달걀이나 견과류로요. 4주차 저녁 생활 패턴을 바꿔요. 6시에 저녁 먹고 9시 이후엔 먹지 않기.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훨씬 쉬워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 실천하신 분들 평균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공복 혈당 평균 35 떨어지고, 당화혈색소 평균 1.2% 감소하고, 체중 평균 2.8kg 줄어들고, 혈압도 좋아졌어요. 실제로 제일 놀라운 분은 71세 박 할아버지셨어요. 이분은 5가지를 다 하고 계셨어요. 당화혈색소가 12.1%였고 눈도 나빠지고 발에도 상처가 있었어요. 다들 이제 늦었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포기 안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바꾸셨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요, 2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 9.3%로 되셨고, 6개월 후 7.8%로, 1년 후 6.9% 낮아지셨어요. 발 상처도 다 나았고 눈도 좋아졌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1년 전만 해도 나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나 손주들이랑 등산 다녀요. 저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 드세요?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평생 먹던 건데 어떻게 바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절대 안 늦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분을 봤어요. 80대에 시작하신 분도 좋아지셨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좋아요. 올바르게만 해주면 반드시 반응해요. 처음 2, 3주는 힘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입맛도 안 맞고 불편하고 짜증도 날 거예요. 근데요, 4주차부터 달라져요.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져요. 3개월 후에는 혈액검사 수치가 확 바뀌어 있을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을 믿어요. 박 할아버지도 하셨어요. 윤 할머니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 열어서 달콤한 음료 치우세요. 대신 무가당 차 준비하시고요.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20번씩 씹으면서요. 간식거리로 달걀 삶아 놓으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9시 이후엔 먹지 마세요. 이 4가지만 해도 한 달 후 완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어요. 아, 그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